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문제 확장판 14장 유체역학 부분을 보시겠어요. 자, 유체역학은 아주 공학 전반에 걸쳐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인데, 물론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면 더욱더 어려운 유체역학을 배우죠. 예, 여기서는 그 기초가 되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 유체역학 내용들을 그 조각조각 이제 과학 상식에 입각해서 이제 배운 그런 적이 있는 학생들은 여러 있겠지만 제대로 배우는 학생들은 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이 유체역학 분야가 그렇게 베베꼬이 분야는 아니고 일단 처음에 이제 압력의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에 따른 압력 그걸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제목엔 안 나와 있는데 파스칼의 법칙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 다음 연속 방정식, 베르누이 방정식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공부할 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막 이렇게 아주 배배 꼬여 있는 그런 구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초심자라고 해도 빠박산 잘 따라오면 예,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인트로덕션. 자, 물질의 상태로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근데 여기서 액체하고 기체가 합쳐서 유체예요. 그러니까 고체의 반대말은 유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체는 일정한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에 담아놓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유체는. 그리고 유체 말 그대로 흐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주 실제적인 유체를 다루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적인 유체, 자, 이상유체를 다루는데 이상유체 조건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점성유체.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거리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 담배 연기가 이제 공기가 멈춰 있을 경우, 그럼 담배 연기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숫자가 어떤 높이를 지나면은 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를 정상류라고 그러고 그 이상을 이제 난류라고 하거든요. 예, 난류는 아주 복잡합니다, 성질이. 그래서 정상류까지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압축성 유체, 압축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이 안 되니까 부피가 일정하고 밀도도 일정하고 그런 건데 실제로 액체는 대체로 그런 편이에요. 기체는 좀 안 그렇지만.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다들 아마 그 종이배 같은 거 접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띄어보고 그런 걸 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물 따라서 이제 그 종이배가 이제 흘러가는데 가만히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이리저리 회전하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회전이 전혀 없는 비회전성. 예, 이렇게 네 가지. 비점성, 정상류, 비압축성, 비회전성 이런 걸 다루는데 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압축성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상유체 조건 받고요. 인트로덕션을 여기까지 하고 자, 압력의 정의. 압력, 압력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면적당 힘. 그래서
어떤 면을 이제 힘이 이렇게 수직하게 누를 때 그때 그 힘의 크기를 면적으로 나눈 거, 그거를 이제 압력이라고 합니다. 프레셔. 그래서 단위는 힘의 단위인 뉴턴을 면적에 대한 제곱미터로 나누고 이거를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압력은 스칼라예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압력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말이죠. 압력에 의한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게 압력이니까 거꾸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힘이 되겠죠. 그리고 압력 단위, 표준 단위는 파스칼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단위들을 써요. 먼저 기압, ATM, 돈 뽑는 기계 아닙니다. 앰모스피어. 예. 그래서 1기압은 그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실험을 해봤더니 수은 기둥 76cm, 760mm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토리첼리 이름을 따라서 토르, 어, 스타크래프트 유닛 아니에요. 토리첼리 이름 딴 거고요. 그리고 1기압은 1013밀리바. 이 밀리바라는 단위가 옛날에 그 일기예보 같은 거 할 때 저기압 중심부가, 그러니까 태풍 중심부가 몇 밀리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밀리바 안 쓰고 헥토파스칼을 쓰는데, 왜냐면은 1기압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그럼 10의 5승에서 이제 10의 2승 헥토하고 10의 3,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을 쓰는데, 이거 쓰지 말라고, 헥토파스칼 그만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얘 말 안 듣죠. 그냥 왜냐면 옛날 기상 자료에서 단위 밀리바에서 헥토파스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싶겠어?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헥토파스칼 쓰지 말고, 왜냐면 SI 단위기에서 접두사는 369, 369, 30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헥토 10의 2승은 2단이죠. 그래서 10의 3승 킬로로 해가지고 101.3 킬로파스칼을 써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에, 쉽게 안 바꾸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일기압이 토리첼리가 수은 가지고 실험을 해서 76cm였는데 만일에 물 가지고 실험을 했다면은 거의 10m 가량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SI 단위계, 국제표준 단위계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 단위계 FPS 단위에서는 어, 압력 단위로 PSI라는 단위를 씁니다. PSI. PSI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약 6,900파스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압력 단위 되게 많죠. 여러 가지 있죠. 표준 단위는 파스칼이에요. 뉴턴 퍼 제곱미터. 자, 압력의 정의 알아봤고요. 자, 알았으니까 한번 써먹어 봐야죠. 자, 물침대. 어, 자, 가로 세로 높이가 그 1cm인 정육면체에 물을 채우면은, 그러니까 이 부피가 이제 1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cc 큐빅 센티미터. 거기다 물을 채우면 1g이에요. 그럼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10cm, 그러니까 0.1m. 그러면 이제 이런 정육면체에 물을 채우면은 이제 1000 세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이거 1리터라고 그러죠. 1리터. 그리고 물 1kg에 해당돼요. 자,
마지막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그 정육면체에 물을 채우면 이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고 질량은 1000kg. 다른 말로는 1톤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또는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 예,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자, 따라서 질문 A, 물의 무게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정육면체지만 이 면적 A 곱하기 요 높이, 지금은 이 그림은 1m지만 높이 H를 곱하면 이게 이제 물침대 부피가 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밀도를 곱하면 물의 질량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 G를 곱하면 그럼 무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만한 힘으로 이제 침대에 이제 전체 바닥이 닿아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침대 이제 다리 같은 게 있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통으로 전체 바닥이 이제 닿아 있다고 보자고요. 그럼 그럴 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 그래서 대입하면은 로 AHG 나누기 A. 그래서 AH 지어져서 예, 로지 H만큼 압력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은 침대가 넓다. 그렇다고 해서 압력이 커지는 게 아니죠. 이 두께가 두꺼울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죠. 예, H에 비례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사실 침대가 없을 때도 이미 대기압이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압보다 침대가 있으면서 이만큼 압력이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만큼 정확하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배우게 될 P는 P0 플러스 로지 H, 예, 이 식의 등장을 암시한다고나 할까? 예, 예, 그런 예제입니다. 이제 뭐 숫자를 알고 싶으면 이제 뭐 물의 밀도로 10의 3승 kg per 세제곱미터 대입하고 그 다음에 높이 30.0cm 단위 바꿔서 0.366m로 대입해서 중력가속은 9.80 m/s 스퀘어드. 그러면 압력 구할 수 있겠죠. 지금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압력의 정의 단위 면적당 힘이다. 그렇죠? 자, 넘어가고 다음 테마는 예, 그 예제에서 암시한 것처럼 깊이에 따른 압력. 자, 그래서 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잠수부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H만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요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가 잠수부를 누르겠죠. 자, 그러면 이 부피에 해당되는 질량이 부피가 AH고 거기다 밀도 곱하면 예, 질량. 이거 아까 했던 거 반복입니다. 예, 너무 엄밀히는 안 하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까 예제 내용이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압력이 P고 여기가 P0라고 하자고요. 원래 P0는 정확하게는 요 표면에서의 압력인데 하여튼 뭐 어떤 기준선에 그러니까 P0를 대기압으로 쓴다면 이제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예,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고 대기압으로 쓴 건 아니고 그래서 압력이 얼마만큼 증가하냐면 단위 면적당 힘은 mg고 mg가 로 AHG 그래서 로
AHG 분자로 들어가고 분모로 들어가서 지워져 가지고 예, 로지 H만큼 증가한다. 그래서 압력 P는 P0 플러스 로지 H. 그러니까 H에 대한 예, 1차 함수인 거죠. H에 비례하는 건 이제 델타 P가 비례하는 거고, 이제 잠수하기 전부터 압력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 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속으로 10m 잠수한다고 해봐요. 자, 그럼 압력이 얼마만큼 변하냐면은, 예, 대충 물의 밀도가 10의 3승 kg/s 세제곱미터, 중력가속도는 대충 10m/s 스퀘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그러니까 이거 높이 아니지, 깊이죠, 깊이. 10m 잠수했어요. 그럼 계산해보면 10의 5승 파스칼이 나오는데, 예, 정확하게는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1기압이죠. 그러니까 거의 1기압이에요. 그래서 물속으로 10m 잠수할 때마다, 압력이 1기압씩 증가해요. 자, 그러면 물속 30m에서 압력은 얼마일까요? 예, 그러면은 10m당 1기압씩 증가하니까 3기압이 증가하겠네요. 원래는 1기압, 그게 대기압, 그래서 4기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물속 30m에 있는데, 조스가 나타났어. 조스 알아요? 예, 식인상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물표면으로 순식간에 올라왔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조스한테 물려 죽는 게 아니라, 폐가 터져서. 그러니까, 4기압 에서 물평으로 갑자기 올라오면 1기압. 그럼 압력이 4분의 1로 주니까 이 폐 속에 있는 공기가 4배 증가,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폐가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잠수했다가 이제 물표면으로 올라올 때는 최대한 폐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뿜고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어, 몸이 상할 수 있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물속으로 깊이 잠수함에 따라서 우리 공기 중에는 이제 질소가 들어있잖아요. 지금 우리 숨쉬는 공기. 그래서 내가 질소냐? 질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공기를 그대로 잠수부가 쓰게 되면은 물속으로 깊이 잠수함에 따라서 우리 피에 질소가 많이 녹게 돼요. 그러면은 뭐 환각작용이라든가 오늘 신경계에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또 올라와 버리면은 이 물속에 피 속에 녹아있던 뭐 질소 같은 그런 게 마치 우리 탄산음료 병뚜껑 따듯이 그 혈액에 거품이 발생을 해서 어, 혈액의 그 진행을 막죠. 혈관을 막아버려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잠수병이라고 하는데 깊이 잠수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병. 네, 그런 게 다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이에요.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 그러니까 그 압력이 깊이에 대한 1차 함수로 주어진다. 네,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이걸로 다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수병 예방하려고 이제 진짜 깊이 잠수하는 경우에는 어, 우리가 통상 숨쉬는 공기, 그러니까 질소가 섞여 있는 공기를 그 안 써요. 헬륨이 섞여 있는 공기를 쓰기도 하는데 대신 헬륨 쓰면은 이제 우리 꽥꽥 그런 현상이 목소리가 그렇게 변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별 얘기를 다 하네. 다음, 예, 아까 목 차이는 없었지만 파스칼의 법칙. 자, 파스칼. 예, 이 사람은 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런 글을 남긴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는 그렇죠 뭐. 그래서 파스칼의 법칙에 따르면
유체 한쪽에다 압력을 가하면 같은 압력이 반대쪽에도 전달된다. 그게 파스칼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U자간이 있어요. 그럼 U자간이 있는데, 그러면 U자간을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압력이 같겠죠. 예, 뭐,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U자간이 한쪽은 면적이 좁고, 한쪽은 면적이 넓어요.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 작용하는 힘 나누기 면적, 여기도 힘 나누기 면적. 그래서 이제 힘을 F1, F2라고 하면, 자, 왼쪽에서 압력은 F1 나누기 A1, 오른쪽에서는 압력은 F2 나누기 A2. 자, 그러면은 F2는 F1 곱하기 A1분의 A2. 자, 근데 보다시피 현재 A1보다 A2가 더 크죠? 그러면은 F1보다 F2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얻어져요. 이건 좀, 어? 같은 압력이 전달된다는 거 알겠는데, 힘이 더 커져 버렸네? 그래서 이건 좀, 뭔가, 에너지 보존에도 모순이 될 것 같고, 좀 거시기 하죠. 자, 그래서, 2를 계산해 봅시다. 그럼 2는 힘 곱하기 변인데, 이제 여기서, 요, 유체가 이만큼 밀려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변이를 델타 x1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체가 밀려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갈 텐데 그 변이를 델타 x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아까 파스칼의 법칙에 따르면 Ft가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적인 유체의 조건 4가지 인트로덕션에서 공부했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비압축성 유체다. 그러면은 여기서 U자간에서 이만큼의 유체가 안으로 들어갔으면 같은 부피의 유체가 밀려야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간 유체가 부피가 A1 델타 X1 나온 게 A2 델타 X2 압축이 안 되니까 두 부피가 같겠죠. 그래서 여기서 델타 X1은 A1분의 A2 델타 X2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숄랑 대입을 해줘요. 자, 그러면은 엥? 에이구 씨. 다시 델타 X2에 대해서 델타 X2는 A2분의 A1 델타 X1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A2분의 A1 델타 X1 자, 그러면 여기서 A2 A1 지워지죠. 그래서 F1 델타 X1 이게 뭐야? W1과 같네. 예, 그래서 일이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에는 모순이 없어요.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작은 힘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내는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럿 있었어요. 뭐 지렛대, 뭐 도르래, 쪽박기, 비탈면 뭐 등등등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스칼의 법칙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압력을 가하면은 똑같은 압력이 반대쪽으로 전달된다. 근데 한쪽은 단면이 작고 한쪽은 크다. 그러면은 단면이 큰 쪽에 큰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힘에서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한 일은 똑같죠. 일에서의 이득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파스칼의 법칙인데 이게 이제 사용되는 예로는 뭐 자동차 리프트라든가 뭐 유압 브레이크 뭐 그리고 유압잭 이런 거 이제 치크치크치크 해서 이렇게 들어올려 가지고 자동차 타이어 교체하고 그런 데 쓰는 건데 자, 이런 게 이제 파스칼의 법칙이 응용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스칼의 법칙 개념 설명은 이쯤 하면 됐고 문제로 연습해 봅시다. 예, 아까 파스칼의 법칙에 이제 그 이게 응용된 예로 자동차 리프트 얘기했었죠. 그래서 보면은 자, 한쪽은 반지름이 5. 빵빵 cm, 다른 쪽은 반지름이 15.0 cm 그런 이제 단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를 단면이 넓은 곳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의 무게가 13,300N. 자, 그럼 파스칼의 법칙에 따르면은 압력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힘 같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F1을 구해야 되는데 F2 A1분의 A2. 근데 이 단면이 1이니까 파이 반지름의 제곱. 자, 그럼 파이 지어져 가지고 반지름 가로 열고 반지름의 비율 전체의 제곱. 그렇죠? 그래서 힘에다가 13,300N 넣고 반지름으로 R1 5. 빵빵 cm, R2 15. 빵 cm. 단위 안 바꿔도 돼요. 어차피 지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반지름이 3배 크니까 면적은 3의 제곱 9배 크죠. 그래서 힘도 9배가 돼요. 뭔가 수식을 잘못 썼네. 여기서부터 원투 원 여기서부터 원투 원투가 다 바뀌었네. 아유. 음, 네, 다시. 그래서 R은 5. 빵빵 cm, R2 15.0 cm, cm 단위 안 바꿔도 된다. 지워지니까. 네, 그래서 13,300N 나누기 9. 그래서 1480N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압력을 구해보면, 뭐, 압력은, 뭐, F1 나누기 A1으로 계산하든, F2 나누기 A2로 계산하든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은, A1이 파이 R1의 제곱. 그래서, 파이 R1, 이건 단위 바꿔야죠. 5. 빵빵 곱하기 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로 단위 바꾼 다음에, 힘 1480N. 그래서 계산해보면 압력이, 1.88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대충 2기압 근방이죠. 예, 이 정도의 압력은 컴프레서 돌리면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차 리프트에서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댐. 우리가 이제 댐을 건설해서 이제 물을 가두잖아요. 자, 그래서 댐을 건설해서 물을 가두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때 댐에 작용하는 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압력에 의한 힘, 그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댐은 아래쪽보다는 거꾸로 맞대.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더 두꺼워야 돼요.
예. 자, 그런 상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깊이는 이제 대문자 h인데,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개요. 그래서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 그, 폭이 DY인 구간이 있고, 얘는 이제 물 표면으로부터 그 소문자 H 되는 곳에 깊이가 소문자 H인 그곳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근데 압력이 원래 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순수한 물만에 의한 압력을 구하고 싶거든요. 물에 의한. 그러니까 P0 그건 이제 대기압인데 그건 빼고 그래서 로지 H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면적이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리자면 단면적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W 세로가 DY인 직사각형이 돼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를 이제 바닥으로부터 거리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DY는 엄청 작아요. 그러니까 H가 소문자 H가 대문자 H 빼기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대입해서 정리하면 로지 W 대문자 H 마이너스 Y DI 이렇게 해서 Y의 함수를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힘들을 이제 다 더한다.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건데 적분하면은 로지 W 적분 바깥으로 나가고 H-Y DI 근데 Y가 제일 작을 때는 0이고 제일 클 때는 대문자 H까지. 자, 그러면 로지 W 적분하면은 HY 마이너스 2분의 Y의 제곱. 자, 그래서 H 대입하면은 H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H의 제곱. Y 대신에 0 대입하면 전체적으로 다 0이고. 자, 그래서 2분의 1 로지 W 대문자 H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물이 댐에 작용하는 전체 힘을 구했어요. 물론 미적분 사용하지 않고도 왜냐면은 힘이 Y에 대한 1차 함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1차 함수로 그래서 평균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상식이라고 하면 그 댐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깊이에 따른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댐이 더욱더 두꺼워져야 된다. 이 두꺼워진 이 함수도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이게 이 곡선이 포물선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더 안전빵으로 실제로 이제 댐 진짜 건설할 때 그때는 포물선보다도 더욱더 두껍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최소 포물선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말하자면 압력의 정의, 깊이에 따른 압력, 파스칼의 법칙 이렇게 지금 현재 세 가지 테마를 이제 여러분들 보신 겁니다.